안녕하세요. 헌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헌문제 14편 40장 보시겠습니다. 이 40장은 조금 논란이 있는 장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40장이 39장에 연결되는 장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 40장하고 39장을 그냥 별개로 보자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별개로 보자는 입장을 먼저 보시면, 왜 이걸 별개로 보자고 하냐면 이게 자왈로 시작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9장에도 지난 앞 강좌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39장도 자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다시 또 자왈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별개의 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장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제 논어에도 간혹 이어지는 글일 것 같은데 자왈이 잘못 끼어든 것들이 있다고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 자왈이라는 글자가 잘못 표기가 된 것일 뿐이고, 요 내용은 39장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글들이 이어진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 작자가 7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작자, 보통 같으면 이제 어떤 것을 만든 사람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저 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번역에도 나와 있듯이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을 작자가 이제 저 앞에 수리편에서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 술자는 예전에 있었던 걸 계승하는 의미이고, 이 작자는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 이런 의미로 해서 공자가 자신의 사상이, 학문 사상이 예전에 있었던 것을 계승을 한 거지 없었던 걸 내가 새로 만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때 이 작자처럼 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타나다,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나다 이럴 때도 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 작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든가 없던 사람이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자가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기자하고도 연결이 돼요. 일어날 기.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워 있어. 근데 나 혼자 벌떡 일어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그걸 행동을 하겠다고 처음으로 탁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도 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걸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7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행동으로 실천한 거냐? 그럴 적에 그 앞에 사람들이 그 39장하고 40장이 연결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요 행동을 한 사람, 논어에 공자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7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40장의 요 이야기가 39장하고 연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뭐 이제 그런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인데, 정리를 하면 그 7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39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 하안이라는 사람하고 정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다 논어의 주석과 관련해서 권위 있는 그 작품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7사람이 장조라는 사람, 여기 이제 18편에 나와요. 우리는 지금 14편을 읽고 있는데 장조라는 사람이 나오고, 걸릭이라는 사람이 역시 18편에 나오고,
하조장인이라는 사람도 18편에 나오고 성문, 요 성문과 관련된 인물이 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14편에. 그 다음에 하괴라고 표기되는 이 사람도 14편에 역시 나오고 의봉인 이 사람이 3편에 나왔었고요. 초광저벼가 역시 18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7사람이 이 사람일 거다라고 하안이 이 7사람을 이제 제시를 했고, 이 정현 같은 경우에는 정현은 동양 고전의 주석에서 이제 아주 엄청난 작업들을 해놨던 큰 학자인데, 이 사람의 견해는 조금 더 나간 것이 뭐냐면 이 7사람 할 때 이 7자가 십자가 잘못된 거라고, 십자의 5자일 거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작자 10인으로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 10사람을 백이, 숙제, 우중,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말한 피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피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조장인, 장조걸릭 이런 사람이고, 피색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하의, 소련 이렇게 해당하는 거고, 피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괴, 초광저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10명은 각각 이제 위에하고 겹쳐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겹쳐지지 않은 백이, 숙제 18편에 나오고, 우중도 18편에 나오고, 유하에도 18편, 소련도 18편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되고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정현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40장을 39장하고 별도의 장이라고 보고 꼭 그렇게 39장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자는 그 당시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7사람을 제시를 했겠는데 이 7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7사람이 꼭 누구일 거라고 그렇게 이제 지목을 하는 것은 천착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7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뭐 하는 주석가들의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상을 피했던 사람들, 뭐 또는 지역을 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요 성문, 아까 성문이라고 표기되었던 이제 그건데, 자로, 수거, 성문이러니 이랬습니다. 자로가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 이름이에요. 자로가 성문에서 숙을 했습니다. 하룻밤 묵었어요. 성문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뭐냐면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공자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공자하고 이제 떨어져서 공자를 찾으러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하고 막 이렇게 이제 군사들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었고, 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공자하고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공자가 혼자 막 이렇게 다니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대로 다니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자로가 선생님을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럴 적에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 저녁 이제 묵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국은 도시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이 허허 벌판에 이렇게 성을 쌓고 이 안에 도시가 있어요. 이 안에. 여기는 다 벌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도시는 성으로 쌓고 여기 성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고 이 성문이 밤이 되면 닫아요. 그리고 낮에 새벽이 되면 열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다시 밤이 되면 닫아서 외부에서 아무나 이 성 안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자로가 밤이 되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저기서 이제 하루 저녁 묵게 됐습니다. 신문이, 요 말은 신문이라는 것은 그 성문이라는 도시에 이곳에 그 성의 문을 새벽에, 새벽 신자잖아요.
새벽에 이 성문을 여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성문을 여는 사람. 이 사람이 신문입니다. 신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으면 논어를 편찬한 사람들이 이 문지기의 이름을 알았으면 이름을 썼을 텐데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신문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성문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신문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성문, 신문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잡아서 논어에서 표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새벽 이 성문이 열리기 직전에 자로가 그 성문 앞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빨리 열리면 빨리 나가가지고 또 선생님을 찾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성문도 안 열렸는데 와가지고 성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자로한테 물어봤죠. 해자오 이렇게. 이 자자가 from이에요. 요 해자는 where고. 영어 시간 같은데. 그러니까 해자오 이게 어찌 해자고 부터 자자예요.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로가 이렇게 말했죠. 자로왈 자 공씨로라 이랬습니다. 공씨에게서부터. 요 공씨가 이제 여기고 요 자자가 요거고 그렇죠. 네, 공씨에게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왈 이 사람이 신문이 하는 말이 왈 시 지기 불가이 위지자. 그러니까 요 시자는 이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물음표고. 그러니까 지기 불가이 위지자이냐 이런 거죠. 그 불가함을 알고도 그것이 안 될 줄 알고도 불가함을 알고도 그것을 하는 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씨라는 공씨에게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공씨가 네가 말하는 그 공씨가 불가한 줄 알면서도 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이 장면이 이제 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아까 피세니 피진이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자, 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은자라고 그래요. 은자, 숨는 자. 그러면 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잘못됐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세상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은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에요. 그냥 이게 뭐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소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영합하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는 짓들이 전부 내 눈에 걸리거든. 저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저렇게 하고 저런 놈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막 핍박을 받고 있고 이게 내가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걸려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딱 세상에 대해서 차단을 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자들이고 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공자도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한 거였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자하고 이 사람들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기가 싫어서 못 보겠는데 아까 제가 피세라고 하는 게 세상을 피한다고 하는 게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작은 도시의 성에 성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 하는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그냥 문지기로만 알지. 그런데 딱 보세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공씨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잖아요. 아, 그 사람? 세상 돌아가는 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공씨라고만 했는데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공씨 이랬는데 아,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불가한 줄 알면서도 하는 그 사람? 그렇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단서만 딱 제공을 하면 그게 뭔지를 싹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 참여는 하기 싫어서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세상의 곳곳에서 누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놈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세상을 피해서 이렇게 은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공자를 이 사람이 봤을 때 공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가한 줄 알고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자가 봤을 때 공자는 세상에 영합한 사람, 이 신문이 봤을 때 공자는 세상에 영합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자기들처럼 이 세상을 피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막 저렇게 그게 해봐야 안 되는 건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인데 그런데 그걸 저렇게 해보겠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공자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 점도 중요한 겁니다. 42장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격경어 위러시니 선생님이 위나라에서 경이라고 하는 악기를 치고 계셨습니다. 저 경이라는 것이 이 뭐냐면 혹시 뭐 종묘제례악 같은 거 이렇게 구경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악기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악기들이 돌로 옥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땅 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크기도 다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치는 악기가 있는데 그런 걸 경이라고 그럽니다. 악기예요. 그 경을 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악기를 치면 이제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를 음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노노에서 그리고 뭐 노노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에서 음악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연주를 할 때 그 연주 곡이 있다면 그 곡을 처음 애초에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 애초에 그 곡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곡을 만들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이 나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곡을 쓴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곡이에요. 말하자면 순임금 시대에 만들어진 곡이다. 그러면 순임금이 직접 작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순임금 시대에 순임금의 명을 받고 누군가가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순임금의 그 나한테 그 곡을 쓰라고 한 그 순임금의 마음에 내가 이입되어서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씁니다. 그러면 그 순임금의 덕이 어떤지가 이 음악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담긴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은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그대로 그 곡에 표현이 되는 거라고 담겨서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곡을 이제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그 곡을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 연주를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상태, 어떤 정신으로 이 곡을 연주를 하느냐가 그 곡의 소리에 실려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작곡자도 그렇게
그 곡을 썼겠지만 연주자도 이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갖고 그 상태에서 이 곡을 연주하느냐가 그 소리에 다 전달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심리 상태에서 이 곡을 연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상태에서 곡을 연주했다. 그 곡을 내가 들었다. 나도 우울해져.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다들 음악을 작곡을 하는 사람이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이나 이게 다 그 음악에 대한 소양이 있고 그만한 민감한 그 귀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 그게 가능한 일이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이 글을 보셔야 돼요. 공자가 위나라에서 경을 쳤습니다. 이럴 때 공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유하괴이 과 공시지 문자 왈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삼태기를 등에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들쳐매고 공시의 문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망태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잡아서 뒤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할 행색이 아닌 그냥 망태기를 하나 들쳐매고 공시 이게 이제 공자가 머무르고 있는 집 문 거기에서 공자는 지금 경을 치고 있었겠죠. 그 문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 안에서 어떤 음악 소리가 나니까 그 음악 소리를 들었고 그러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심제라 격경호여 이렇게. 자, 유심제라 이 말은 유심 말이 뭐냐면 반대가 뭐냐면 무심이겠죠. 유심의 반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을 치는데 무심코 쳤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쳤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반대로 유심제라 격경호여 그랬으니까 마음이 있도다 경을 치미여 이렇게 되면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저 경을 치고 있구나. 자, 경을 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집 안에서 나는 경소리를 듣고 아, 저 경을 치는 사람이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 경을 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정도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고요. 자,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치는데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마 가만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음악 소리를. 기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이윽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제라 경경호여 이렇게. 비루하도다. 요 비자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더럽다, 좁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좁다. 그리고 그게 대단히 지저분하다. 이런 겁니다. 경경호여 그랬어요. 뭐가 그러냐면 강경함이. 뭔가 이 사람이 저 경소리를 치면서 땅땅거리고 있는데 그게 몹시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막기 지야어든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거든. 아까 공자가 막아지야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이 공자를 지칭하면서 또는 일반론적으로 말하니까 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누군가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거든. 이은이 그러면 그만둘 뿐이니 그만두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그러면 그만두면 될 텐데
아 그래? 그러면 뭐 나도 그만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못 잊고 자꾸 연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주게 할까 나를 알아주게 할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루하다는 거예요. 그 심리가 저 땡땡거리는 땅땅거리는 저 경소리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심즉 려오 천즉 갠이라 그랬습니다. 비유를 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물을 건너는데 강물이 깊어요. 깊으면 여를 하고 강물이 얕으면 개를 하면 된다 했는데 이 여하고 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강물을 건널 때 거기에 다리가 없어요. 그냥 내 맨몸으로 바닥을 밟고 건너가야 돼. 근데 그 물이 깊어요. 얕아요. 이렇게 이제 두 상태가 있다 그러면 얕으면 내가 가능하면 내 바지가 젖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바지를 똘똘똘똘 말아 올리겠죠. 허벅지까지. 강물의 깊이가 내 허벅지 밑이라면 다 바지를 걷어 올려서 바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젖지 않도록 하고 물을 건너겠죠. 근데 강물이 내 막 가슴팍까지 와. 그러면 바지를 걷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옷 입은 채로 건너야죠. 요게 깊으면 옷 입은 채로 건너고 얕으면 바지를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깊으면 옷을 벗고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벗을지 말지 걷을지 말지 하는 것은 전부 내 의지가 아니라 물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어이 저걸 막 걷어 올리려고 지금 물은 여기까지 차는데 바지를 걷어 올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물의 깊이처럼 나한테 주어지는 조건이면 나는 거기에 그냥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세상을 만났으면 그냥 그 세상에 막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면서 거기에 그냥 잠깐 눈 감고 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저렇게 애태우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저렇게 고민을 하고 그것이 음악 소리에 저렇게 다 담겨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냐 지금 그거예요. 그게 비루하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그걸 또 누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랬죠. 과제라 말지 나는이라 이렇게. 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공자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과라는 것은 과감하다 이런 겁니다. 과감하구나. 어려울 일이 없다. 여기 말자인데 끝 말자인데 여기서는 없다. 없을 문자하고 같이 없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은자들이나 공자나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세상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근데 잘못됐다고 봤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처해야 될 거냐가 은자들은 세상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그걸 못 피해요. 그래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자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불가한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고 물이 깊은데 얕은데 건너는 것처럼 옷을 걷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자는 왜 은자들처럼 못하냐면 이 세상을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면 피해버리면 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못 피해요. 나 혼자만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나 혼자 눈 감고 살아버리면 내 심간이야 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고통받는 사람들, 이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것인지 그걸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공자는 너무 서운했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이 세상을 보고 마치 물이 깊으면 옷 벗고 건너고 물이 얕으면 옷 걷고 건너고 물 깊은지 얕은지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안달복달이야? 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너무 과감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겠네.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고 응? 안타까워할 거 뭐 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맞춰서. 근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나는 저렇게 과감하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자초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공자와 다른 은자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아무리 그래도 새 짐승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이 사람들을 버리고 새와 짐승과 살 수는 없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한 대목도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공자의 그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